안녕하세요, 시청기자입니다. 저는 브라질전 마지막 공식 훈련을 진행 중인 에글라 트레이닝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 뒤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요. 분위기 좋아 보이죠?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민재 선수 관련돼서는 지금 김민재 선수는 따로 선수들과 지금 훈련을 하지 않고 따로 뒤에서 사이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루과이전 이후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루틴인데, 가나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했었거든요. 포르투갈전에 나서지 못했고, 김민재 선수가 포르투갈전 이후로 본인이 뛰고 싶다는 의중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는데,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괴물 같은 회복력을 보이는 선수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훈련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당일날 이제 결정이 났고, 포르투갈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권경원 선수가 사실 이 전술훈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했다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미안하다는 말도 전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듣기로는 오늘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는 공식 전술훈련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상황은 저희가 좀 낙관하기 힘들다라는 게 제가 취재해본 바로고요.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상태가 괜찮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재성 선수, 사실 우루과이전을 끝나고 저희가 가나전에 휴식을 줘야 될 만큼 발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일단 이재성 선수도 괜찮고요. 결국에는 이제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선수들에게 하루 통으로 휴식을 줬거든요. 브라질이 비공개 훈련을 한 것과 달리 우리는 이제 휴식을 취했는데, 아무래도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날 경기에서 이 로테이션을 단행하면서 베스트 선수들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베스트 멤버들이 나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휴식을 줬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요. 우리 선수들이 아무래도 벅찬 상대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라질 기자들 취재를 해보니까 네이마르가 이제 공식 SNS를 통해서 이제 강슛을 날리고 출전 가능하다는 투에 이제 영상이 올라왔지만, 아직 이곳에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많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브라질 언론들 얘기를 들어봐도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거든요. 실제 훈련 이제 부상 상태를 봐도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좀 중론이라서, 네이마르 선수가 뛰지 못할 경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 알렉스 텔레스 선수가 이제 아웃이 됐고, 이제 알렉스 산드로 선수, 그러니까 왼쪽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거든요. 다닐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닐로 선수 역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이 붕괴된 상태. 그러니까 브라질 축구 다들 아시겠지만 브라질은 좌우 풀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를 상대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도 선수들이 지금 16강 포르투갈까지 꺾고 올라온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감, 지난 6개월 전에 1대5 패배랑 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걸 만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선수들 좋은 상태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까지 전해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브라질전 공식 훈련 취재를 마치고 다시 메인 미디어 센터로 와 있습니다. 훈련 막바지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사이클을 하다가 러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우루과이전 이후로 김민재 선수는 계속해서 사이클 타는 모습만 보이고 러닝을 공식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브라질전에 대한 강한 출전 의지를 보이면서 출전 여부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최종 훈련을 보고 상태, 김 선수가 과연 브라질전에 뛸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잠시 이제 벤투 감독 공식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 밝힐 텐데, 아마 벤투 감독 성향상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르투갈전 정경준 감독이 아마 리뷰 굉장히 잘해 주셨을 텐데, 지켜본 바로는 역시 브라질전의 키 좌우 풀백이 될 공산이 큽니다. 우리가 앞선 황희찬 선수까지 돌아오면서 굉장히 앞선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질주 장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나아진 모습, 물론 아직까지 1대1 하는 장면에서 전처럼 신선하게 상대를 벗겨내거나 이런 동작은 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건 좀 분명해 보이고요. 황희찬 선수가 그 몫을 나눠줄 수 있고, 또 이강인 선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태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후반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공격진이 유지가 될 전망인 가운데, 좌우 풀백, 사실 그날 숨은 공로자 하면 역시 김문환 선수, 김진수 선수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김문환 선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극찬을 받았고요. 이번 대회 내내 지금 상대 왼쪽 뭐 뉴네스라든지 지난 경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아주 좋은 모습 보였었고, 김진 선수는 약간 뭐 부침이 있긴 하지만 저는 현재 몸 상태 그리고 현재 한국 대표팀 상황을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라질은 뭐 포르투갈 이상으로 측면이 좋은 팀, 물론 왼쪽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알렉스 텔레스랑 알렉산드로 선수의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우 왼쪽 측면, 하지만 비니시우스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뭐 다들 잘 알겠지만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고요. 이 선수와 1대1 부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측면 지원이 전부 다 약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한테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고, 김진수 선수도 이제 하피냐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결국 브라질의 좌우 공격을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가 우리 수비에 결국 관건이 될 공산이 큽니다. 김민재 선수가 뛴다고 하더라도 100%의 모습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좌우에서 얼마나 잘 막아주고 또 묻어 들어온 선수들을 정우영 선수가 얼마나 잘 커버해 주는지가 결국은 중요한 요소 될 것 같고요. 브라질 계속해서 네이마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브라질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훈련까지는 뭐 그렇지만 훈련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뭐 사이드 스텝을 못했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출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게 연막이 될지. 근데 뭐 브라질 언론 기자들은 아무래도 한국전까지 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다수의 의견이라 저는 뛰지 못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마음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그 정도로 자세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또 이전까지 지금 기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포르투갈 기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전해진 정보가 틀렸거든요. 가나도 뭐 포백을 쓴 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랑 할 때 포백을 쓰고 뭐 이런 형태들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상대보다는 우리의 축구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데 집중을 했었고, 그게 좀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커 보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축구가 사실 브라질을 상대로 좀 두바이에서 3년 전에 했던 경기에서도 졌었고, 또 이번 6월에 했었던 경기에서도 우리가 크게 패했잖아요. 그때 이제 격차가 꽤 컸는데, 사실 지금과 우리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경험을 쌓았고, 브라질 상대로 우리가 뭐 1차전 맞추고 브라질 경기를 또 우리 코치들이 직접 현장에서 관찰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브라질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단 굉장히 기세가 올라왔다는 점, 체력적으로 양팀 모두 좀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노릴 구성은 분명히 있다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실 좀 믿음이 부족했어요. 제가 그 포르투갈전 끝나고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남은 햇반을 다 먹어버리고 김치도 다 먹어버리고 이제 갈 준비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 믿음이 부족했던 소치 덕분에 제가 벤투 감독한테 도계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아주 믿고 8강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팬분들도 믿고, 마지막 되게 보기 힘든 시간대이긴 한데 다들 보실 거잖아요. 다들 열심히 응원하시면서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브라질과 한국 객관적 전력차가 대체 어느 정도 날까요? 그 점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FIFA 랭킹, 브라질이 알려진 대로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은 28위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맞붙었던 우루과이가 14위, 포르투갈이 9위였습니다. 포르투갈전이 조별리그 3차전에 어떤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땐 단판 토너먼트인 16강전은 또 다릅니다. 역대 A매치 전적에선 한국이 1승 6패 열세였고요. 지난 6월 상암에서 한국이 1대5 대패를 했던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몸값 보겠습니다. 이적 사이트인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 브라질이 10억 1,400만 유로, 한화로 1조 3,915억 원이고요. 한국이 1억 6,448만 유로, 한화로 2,257억 원이었습니다. 약 6.2배 차이가 납니다. 오래된 표현이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맞대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토너먼트에 진출한 게 2002년과 2010년 그리고 이번까지 총 3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토너먼트 레벨에서 맞붙었던 지금 생각나는 팀들만 해도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우루과이 이런 팀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도 지금 가장 강한 상대를 월드컵 토너먼트 레벨에서 맞붙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팀을 상대로 이긴다면 그때는 정말
기적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브라질이 우리 상대로 어떻게 나올까요? 브라질은 3차전 카메룬전보다는 아무래도 1차전 세르비아전과 비슷하게 나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3차전에선 2차전 스위스전 대비 9명을 바꿨습니다. 이게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이후 56년 만에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가장 큰 폭으로 바꾼 라인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군에 가까운 스쿼드라고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16강전을 대비한 차원입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체력 앞엔 장사가 없습니다. 1차전 돌아보면 히샬리송 원톱에 비니시우스 하피냐 양 날개 구성, 네이마르에게 10번 역할을 맡겼고요. 카세미루 중원 파트너로 파케타를 세웠습니다. 알렉스 산드루, 티아고 실바, 마르키뇨스, 다닐루 포백이고요. 알리송이 골키퍼입니다. 이거 이 포백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거?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이틀 안에서 소폭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수는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겠죠. 1차전에서 발목을 다친 뒤 2차전, 3차전에서 내리 결장을 했습니다. 회복에 전념을 했는데, 현지 시각 3일 토요일에 공을 만지는 훈련을 했고, 오른발 슛을 때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전 출전은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마르가 이 브라질 그 스타 군단 내에서도 에이스 중에 에이스잖아요. 이 선수가 들어오면 팀 전체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공격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수비진, 미드필더진은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왼쪽 수비는 브라질의 약점, 황희찬이 돌아온 한국에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렉스 산드루가 훈련 중 부상을 당해 현재 회복 중이고요. 산드루를 대신해서 카메룬전에 출전한 알렉스 텔레스는 무릎 부상으로 월드컵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드루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마르키뇨스, 다닐레 왼쪽 측면 기용 또는 브로게 베테랑이죠. 알베스의 기용 등 옵션을 가동해야 되는데요. 뭐 어느 정도 자리를 메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티아고와 마르키뉴스의 센터백 조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아마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통계업체 알고리즘은 어떻게 한국과 브라질전을 예측했나 살펴봤습니다. 538 미국 정치 분야 예측을 잘해서 좀 유명해진 그런 매체인데, 축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승리 확률을 17%, 브라질의 승리 확률을 83%로 예측을 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이 매체가 예측한 16강 확률이 9%였거든요. 그거보다는 높지만 그때는 경우의 수까지, 우루과이전, 가나전까지 살펴봐야 됐기 때문에 낮은 감이 있는데, 이번엔 단판전임에도 1.7대 8.3 정도의 승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이기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미션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포르투갈 후반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수들 똑같은 비슷한 멤버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지쳤습니다. 뭐 보는 저희도 이제 점점 힘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왕 지금 12년 만에 16강 간 거 2002년 이후 20년 만에 8강까지 한번 도달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역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